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물은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저기 있는 그림처럼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더 넓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가만히 있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를 만나면 저 배는 아주 유용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렵고 서글플 때 영원히 그렇게 내 인생에 암울함만 있을 것 같죠. 근데 지나면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질 때도 온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물론 100% 온다는 아니죠. 대부분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렸는데 기회가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기다리면 한두 번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저라고 하는 놈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한심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서글플 때도 많았죠. 저도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한 때도 있었고 서글플 때도 있었고 잘났다고 깝죽거리고 설치고 다닐 때도 있었고 뭐가 된 것처럼 어깨 뽕 들어가서 환상에 취해가지고 대단한 놈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죠. 경제적인 자유 운운하고 30대 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설치고 다니고 로버트 키요사키의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이런 책 읽고 39살에 100억 자산가가 됐다는 개소리 하는 책도 읽고 온갖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책들 100권 200권 300권 읽고 그거 읽고 그냥 뽕이 취해가지고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지냈죠. 근데 지나보니까 어땠냐?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누가 나를 깨었던 게 아니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고 내가 내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던 거더라고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뭐더냐? 정신 차리고 좀 기다리고 두고 보면은 나아지겠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겠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남들보다 더 오래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이죠. 물론 마음 먹는다고 쉬운 건 아니죠. 마음 먹어도 매일같이 마음이 바뀝니다. 요랬다 저랬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안 괜찮고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 되면 또 마음이 안 들고 저런 놈이 왜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참 변덕이 심하나? 왜 이렇게 예민하고 왜 이렇게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냐란 이제 자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찌겠습니까? 제가 저라는 놈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랬건 저랬건 제가 저라는 놈을 좀 잘 따독거려서 끌고 가야죠. 어찌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더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에 좀 집중하고 일에서 좀 의미를 찾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후배 직원들한테 좀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 이런 마음 먹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또한 제가 좋은 선의를 가지고 대했는데 상대방이 그 선의를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후배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서글프죠. 씁쓸하죠.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가 이렇게 다르게 곡해되고 오해받는다는 생각이 좀 서글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냐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10명 중에 서너 명은 제가 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하고 비방하고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죠. 어쩌겠습니까? 제가 인간이 좀 더 돼야 되고 좀 더 착실해야 되고 좀 더 성실하게 지내야겠죠. 요새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되게 좀 무리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연락을 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물으면 답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많더라고요. 말을 걸었는데 말을 씹습니다. 물었는데 답하지 않고 외면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가 사람이 물었으면 죄송한데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름 멘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령인간이에요.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흘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흘려 넘겨버리는 거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좋은 의도로 인사를 해도 상대방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가 아니라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인간들이 참 많더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호의로 대했는데 등에 칼 꼽는 인간들도 많더라. 그래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삶을 좀 의심하며 살고 좀 확인해보고 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못 믿냐, 불신해서 어떻게 사냐 이러지만 그렇게 살아야 뒤집어지지 않고 삶이 망가지지 않더라는 거죠.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서글픈 상황에 놓여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좀 어떤 때가 되면 괜찮아질 때도 올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나아진다. 저 같은 놈도 산다. 저처럼 망가지고 자빠지고 한심한 짓거리들을 많이 했던 인간도 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다 말아먹어도 또 새로 시작하고 또 나아지는 때를 좀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기다리면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 고생하며 노력해온 한 청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물건을 팔기 위해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한 청년은 그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오래된 골동품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썰물로 바닥이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쓰러질 듯 놓여있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은 어딘지 우울한 기분마저 느끼게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밑에 아래와 같은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글귀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청년은 노인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그 그림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그림을 가까이 두고 평생 동안 자기의 생활 신조로 삼았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성취하며 살아온 청년. 그의 이름은 앤드류 카네기였다고 합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때가 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황량하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